네, 변호사님. 그래서 집문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집문서에는 그랜토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실 분, 그랜티, 집을 부동산을 받으시는 분 네네. 이름, 정확한 이름. 예를 들면은 김영희 하면은 네. 영자와 희자가 어떤 분을 붙어서 쓰고 어떤 분은 띄어서 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변호사님들이 하신 그런 디드를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정확한 성함, 그 다음에 거기에 legal description이라는 게 있는데 네. 주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주소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네. 알프레타라는 도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네. 그 도시에서 일부 한 네. 부분이 다시 그 인코퍼레이트 해가지고 존스 크릭이 됐고요. 네,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놀크로스도 피치트리 코너스라고 또 다시 인코퍼레이트 네, 해가지고 네. 저희도 바뀌었어요. 네. 네네. 네.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주소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그 부동산이 어디 카운티에 어느 랏에 네.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네네. 그 어떤 곳에 있는지를 네. describe 해놓은 게 legal description이고 네. 주소는요. 어떤 집은 주소가 2개일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간혹 가다가 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길 이름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이 두 길이 이렇게 네. 교차하는 곳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너랏이라고 네. 하는데 이 코너에 네. 있는 집들은 이쪽 스트리트 이름으로도 주소가 있고 저쪽 스트리트 네. 이름으로도 주소가 있어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확한 법적 문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이 집을 설명하는 그 디스크립션이 네. 있어요. 다 집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워런티 디드에는 그게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집 문서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집 주소가 없는 경우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산 집이 맞아? 내가 정말 미국에 있는 집을 샀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크로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소보다는 리걸 디스크립션이라고 그 집에 대한 고유 아이디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그 숫자로 된 어떤 그 간할 구역 표시되는 고유 넘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서라는 거, 디드라는 네.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네, 이게 뭐냐. 네. 말씀하신 대로 집문서는 주로 우리가 워런티 디드라고 표현하고 또 뭐 시큐리티 디드는 또 뭐냐. 이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러니까 집문서는 네. 리미트 워런티 디드, 예전에는 조지아에서는 워런티 디드라고 했는데요. 네. 좀 한 10여 년 전에 바뀌었어요. 아. 네, 리미트 워런티 디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리미트드란 말은 그 소유권에 관해서 이 매도하시는 분이 네. 자기가 그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 네. 대해서 소유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네. 바르게 잡아주겠다는 네. 약속이세요. 조지아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리미트 워런티 디드를 받으시게 돼요. 근데 융자를 통해서 이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거를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또 증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담보 증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지아에서는 security deed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대출은행이 집을 담보로 지금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집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다들 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security deed라는 것도 저희가 물론 등기를 해요. 집을 파시거나 혹시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 이걸 다 갚으시면 은행에서는 담보 해지를 해줘요. 네. cancellation of lien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저희 잡 중에 하나, 그게 정확하게 담보 해지가 됐는지 네. 또 이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계약은 예를 들면 남편분이 계약하셔서 이제 클로징도 하시고 남편분이 융자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분을 이 명의에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quit claim deed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뭔가 quit claim deed라는 거는 가까운 뭐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 삼지 않는 분들끼리 네. 명의를 올려주시는 그런 용도로 써요. 이렇게 융자가 있는 경우는 security deed를 등기하고 네. 또 이것도 집문서 그러니까 warranty deed 등기하고 그 다음에 husband 혼자 이제 남편분이 혼자 하셨는데 와이프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quit claim deed 사인 받아서 저희가 또 등기하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명의가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조자에서는 워런티 디디에 아니면 퀵클레임 디디에 부부가 이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경우에 이 랭귀지가 들어있어야만 나중에 유산 상속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한 분이 이렇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joint tenants with rights of survivorship이라는 그 랭귀지가 네, 반드시 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이래야만 두 분이 공동 명의로 있는데 혹시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분이 그냥 자연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자에서는 그거를 요청을 안 하면은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랭귀지를 안 넣어줘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고 이거를 네.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 랭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반반 소유가 되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더 이렇게 수명이 더 짧다 보니까 네. 이게 남편분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상속 절차를 통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50% 지분을 가지고 상속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상속을 맞춰서 집을 파셔야 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한 줄짜리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냥 그런 상속 절차 없이 이렇게 파실 수가 있거든요. 이 조자에는 다른 조하고 좀 달리 그런 게 있다는 거. 디폴트예요. 그냥 무조건 그 용어가 없으면은 그냥 상속 절차 하셔야 돼요. 또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러한 그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증서에 대해서 클로징을 하셨던 분이라면 또 앞으로 이러한 클로징 과정을 접할 분이시라면 오늘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소유권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소유권 증서도 알겠는데, 이런 이제 소유권에 대한 또 보험은 또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더 생소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소유권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자면 owners title policy라고 그러고요. 한국어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그 소유권 보험이에요. 소유권 보험이요. 그래서 소유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생소해 하셔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사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요즘.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00개 클로징을 했으면 5개 정도 저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한다거나 가까운 사이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미국 분들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 아니 변호사님께서 이거 다 타일을 그 소유권 조사하시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클로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굳이 이거를 사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물론 문서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조사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다거나 그런 뭐 안 낸 세금 관련해서 유치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다 문서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오너스 타일 인슈런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서류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예를 들면 사기 문제. 요즘 사기가 극성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이 조자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자에서 지금 부동산 소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편지 한두 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당신의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하는 편지. 그래서 얼마를 줄 테니까 사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어프로치하는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손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집을 팔 수 있나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덜컥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리고는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네. 안 사나 보다 하고 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한테 파셨는데 저희 네. 이제 실제 케이스예요. 저희가 네. 클로징을 했는데 네. 클로징 테이블에서 그 바이어분이 이거 이제 저 이거 사야 돼요. 이제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프리미엄은 한 번만 내세요. 네, 한 번만 내시는데 이거를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상관없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 다 커버를 해줍니다. 네. 네.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을 구입하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다운페이도 100만 불 이상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클로징을 하고 나니까 며칠 후에 편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네. 모두에게. 내가 매도자하고 저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 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권리가 있다. 이런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 오너 스타일업 하우스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너 스타일업 컴퍼니에다가 그냥 클레임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알아서. 네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대비하고 네. 또 세르먼트를 하고 거기서 네. 요구하는 거는 7만 5천 불이었는데요. 와.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소송하면은 그냥 귀찮아서라도 몇만 불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은 사기가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네. 어떤 컴퍼니에서 그냥 봐서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 같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뭐 한국에서든지 타주에서든지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제 렌트를 주려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네. 그런 집들만 이렇게 폴저리 해가지고 퀵클레임 리드로 그냥 자기들 이름으로 다 옮겨서 그거를 렌트를 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와, 굉장히 그게 이거는 가능할까요? 네네네 신문에도 나온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타력 팔러시가 있으면은 그것도 해결해주고 세금 문제, 재산세 문제, 네. 역배하고 지적도 이런 문제 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다 네. 이 인슈런스가 있으면 해결해주기 때문에 생소해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정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하고 당연히 구입하시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클로징 하는 날 단 한 번만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기간 동안 적어도 집 문서에 대해서는 내 집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네, 건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 보험을 드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 어떤 비용에 대해서 희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보험 자체는 비용하고는 전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재미있는 그 소유권 보험에 네. 대해서 정말 생동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지아주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으로 활약을 하시면서 클로징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로징 변호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드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많이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의 유일한 재산이 제 집입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집이 비싸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이게 집을 사는 거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네. 자산 증식이 되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네. 문제 없이 네. 아주 스무트하게 네. 즐겁게 네. 클로징이 되고 네. 또 소유하고 계신 동안에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네. 하는 게 클로징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박은영 변호사님, 그리고 네. 끝으로 우리 김효지 미국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정보가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대표님께 연락해 주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조지아주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이신
전문가이신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전해주신 성공의 키는 바로 성공적인 클로징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 및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하신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해 드리는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